그래, 나는 영화 배우다. 구독! 구독! 제발 구독!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안녕하세요, 리본TV입니다. 요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요. 근데 드라마 현실과 지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 이태원 상권 현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떠드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PD분은 출연 안 하시나요? 요즘 트렌드는. 시작할게요. 요거 하고 하시면 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해야 되는 리본TV 건가요? 첫 출연이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을 하게 됐네요. 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요즘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하고 있는데 보셨나요? 제가 이거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지나가면서 봤는데 기억나는 거는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거랑요. 그 반풀머리 그리고 부서진 머리였대요. 고인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따라 하셨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그래서 이 드라마 때문에 요즘 잠잠하던 이태원이랑 경리단길 상권이 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위원님께서 작년 여름에 이거랑 관련된 보고서를 쓰셨어요. 제목이 뭐였죠? 작년 8월 7일 날 발간이 됐었고 경리단길을 통해 본 핫플레이스의 성장과 쇠퇴라는 연구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원과 경리단길이 아주 뜨는 상권이었다가 또 갑자기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지는 상권 두 가지 다 양면성을 가졌던 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고 드라마가 나올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있다가 할 걸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보고서를 내셔가지고 타이밍이 네. 위원님 드라마를 보면은 대사 중에 이태원 평균 권리금이 2억 원 후반대다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태원 상권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권리금이라는 거는 사실 뭐 임대료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떠오르는 상권은 권리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원이나 주변 경리단길 상권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권리금이 많이 떨어졌고 일부에서는 이제 권리금이 없는 점포도 매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 중에서도 보면 박서준이 경리단길로 옮기면서 10억을 주고 그 건물을 사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매입할 때 장사가 안 되는 건물을 왜 사느냐라는 주변 인들의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경리단길의 입지랑 이태원의 입지가 좀 달라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입지적인 특성이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태원은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이제 평지로 이루어진 상권이고 경리단길은 이제 국군 재정관리단에서부터 상부에 있는 하얏트 호텔까지 상당히 이제 경사도지고 역에서 먼 지역, 그러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사가 심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기 힘드신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권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리단길이 좀 핫플레이스로 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홍철이라는 분께서 철든 책방? 네, 무한도전에서 경리단길을 소개하는 게 나왔었고 그때 전후로 해서 경리단길 자체가 외국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국적인 분위기라든지 특색 있는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SNS나 이런 쪽에서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뜨는 상권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이제 경리단길이 뜨면서 리단길이라는 유행이 시작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상권이었습니다. 의원님 보고서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박서준이 경리단길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고 나서 주변 상인들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메뉴 구성을 도와준다든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인공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위원님이 보고서에서 언급하셨던
장진우 거리랑 좀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경리단길이 뜨면서 이제 장진우 거리라는 이제 조금 유명한 지역이 생겼는데, 장진우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원테이블 레스토랑인 장진우 식당을 시작으로 그 식당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점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틀어서 장진우 거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 드라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시나리오 쓰시는 분이 장진우 대표를 조금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둘러봤는데 좀 평일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거리 자체는 좀 썰렁하고 또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리단길이 뭐 장진우 거리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예전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리단길 초입에는 비어있는 가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리단길이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리단길이 핫플레이스였다가 쇠퇴하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젠트리피케이션에 가장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상권을 형성하고 그 상권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셨던 상점들이 임대료 상승 이기지 못하고 나가면서 일반 상권과 이런 차별성이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한 4.8%, 그리고 2017년에 전년 대비 5.3% 정도 올라서 서울의 주요 상권이나 전체 서울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임대료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제 아무래도 폐업하는 거나 기존에 있던 상점들이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경리단길이 이제 경쟁력을 조금 잃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경리단길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기 전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창업하고 폐업을 조금 수치로 살펴보면 2015년에 음식점 창업이 81개로 고점을 조금 기록했었고, 2016년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업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폐업 매장은 2017년에 48개, 2018년에 33개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아지는, 말씀하셨듯이 공실이 늘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형성이 됐었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이 이렇게 침체되거나 하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상가 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하방 경직성이 조금 있어서 그 경기 여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조금 하지 않는, 그리고 임대인들께서 실제로 이제 임대료를 낮추는데 좀 주저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경리단길이 짧은 시간에 성장을 막 했다가 쇠퇴까지 같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경리단길의 상권을 좀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된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리단길 같이 이렇게 입지적이나 물리적으로 이제 상권 형성이 좀 불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NS나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상권이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상권에 있는 독특한 가게나 문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경쟁력을 잃게 됐을 때, 그리고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거기에 발맞춰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때 아무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권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가게들 자체가 아니고 전체 상권이 좀 독특한 컨텐츠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임대인분들 이런 분들이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거를 고민하시는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네, 위원님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마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출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헤어스타일을 신경 좀 쓰고 오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멋있으세요. 네. 거짓말 같은데. 감사합니다.